운영 비율이 연세대학교에서 6월 9일 날 발표할 때 수상, 창체, 봉사를 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 현장 반응은 좀 과도하다 이런 반응이 많았다. 예, 그래서 봉사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봉사를 빼는 것은 대부분 많이 합의하는 것 같은데요. 창체 전체를 빼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좀 너무 과도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렵긴 하지만 창체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고 담임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하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이제 남은 1학기 일정 동안 다양한 대회 등도 다양한 형식을 도모해서 온라인으로 하든지 뭐 다양한 형식을 도모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할 것 같아요. 특별히 발표가 많이 뭐 전격적으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7월 달까지 학교에서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거를 갑자기 7월 말쯤 돼서 다 반영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해 버리면 준비해온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굉장히 허탈한 결과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어차피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상황, 고3이 처한 상황이 대학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파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교육부나 아니면 대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대학이 좀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열어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 최저 기준은 완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인서울의 4년제의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3등급 2개, 그러니까 합이 6이 되게 많거든요. 2개 합이 6이 되게 많은데 지금 재학생들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도 맞추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수는 공부를 못하는 재수생이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재수생이 하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재수생이 대거 유입된다. 그것도 한 2만에서 3만 정도 유입된다라고 봤을 때 상위권 애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3들이 모의고사 볼 때는 그 합의 6 또는 이제 대학에서 제시하는 수능 최저를 충분히 맞췄었는데 수능 당일 그때 들어오는 재수생들이 상위권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 대거 많이 들어와서 상위를 딱 차지했을 때는 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밀리면서 최저를 못 맞추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수능 최저 기준은 되도록 대학 차원에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완화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의 6월 10일 발표는 학교 현장이 되게 긍정적이고 약간 힘이 나는 고무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학종 반영 영역이나 비교과 반영 영역에 대해 이제 서울대가 발표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대학과 학부모 교사 그다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의 결정이 굉장히 신중하고 많이 토론하고 소통한 가운데 발표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자기소개서 부분인데요. 자기소개서는 실은 지금 재학생들이 만약에 재수를 한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조금 손을 봐서 재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재학생들은 지금 맨땅에 헤딩하기로 써야 되는데 진도도 바쁘고 기말고사가 끝나는 시점이 7월 말이고 그리고 원서 접수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그동안 못한 여러 가지 그 활동들도 채우고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원서 상담도 하고 원서도 쓰고 이런 상담 고민을 하는 과정을 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보통 정상적으로 운영돼도 9월 달까지 자기소개서 쓰는 때까지 애들이 거의 기진맥진하고 지도하는 교사들도 거의 진을 다 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그렇게 쓸 수 있을까? 이걸 다 걱정하고 계세요. 실제로 학교에서.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소개서는 올해 없애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부분 그러니까 비교과를 영역을 축소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기소개서는 아직 준비한 학교들이 없을 테니까 자기소개서를 빨리 결정해가지고 없애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고2가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고2는 되게 불쌍한데요. 지금 고3보다 저는 고2가 더 불쌍한 것 같습니다. 고2는 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굉장히 많이 비율이 상승하고 수시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던 시점에 고등학교 입학해서 1학년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고2 때 4월 30일 날 입학 전형 계획이 발표됐는데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 정시가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지금 심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큰 데다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최고의 황금기이고 수능의 실질적인 과목에 학업 진도를 나가야 되는 고2 과목들이 다 수능 과목이거든요. 그 시기에 지금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있고 학종 준비도 못하고 있고 거기다 정시는 늘었고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고2에 대한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고3도 고3이지만 고2에 대한 대비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저희 아들이 고3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빨리 본 그 원묻고 문제의 원묻고 고3인데요. 그 시험을 빨리 보는 바람에 다행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떴어도 시험이 끝난 이후여서 다행이었는데 중간고사 결과가 나오고 있대요. 그런데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1, 2등급은 변하지 않았는데 점수대가 3등급이 나오는 점수대가 약 20점 정도 하락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교육 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2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위권 애들은 어떻게 해도 잘하겠죠. 온라인 수업에서 굉장히 상위권인 5% 정도는 오히려 원격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본다고 해요. 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 흡수력이 좋고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굉장히 더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외에 95%는 원격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 효과가 없다라고 이미 검증이 됐어요. 무크 강의에 대한 연구에서 이미 검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생기는 이 고2의 학습 결손 그리고 상위권과 중하위권의 교육 격차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얘기인데요. 수능 원서 접수가 9월에 이루어지는데 원서 접수할 때 예측이 가능하게 수능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가능하게 수험생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안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름에 이미 다 거의 안이 확정돼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플랜 A, B, C, D 정도로 해서 확진자 상황에 따라 어떻게 시험을 치르게 할지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플랜 A부터 D까지 확실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수능 원서 접수 때 발표가 됐으면